네, 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 영역 해설을 맡은 정미나입니다. 자, 여러분 1부고요. 1부에는 저와 함께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해 볼 거예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가 화법 작문 문제죠. 그리고 11번부터 15번까지가 문법 문제인데 이제 순서대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 시험지 준비하셨죠? 자, 시험 볼 때 그 생각과 여러분의 사고 과정을 좀 떠올리면서 나와 선생님이 풀이를 하는 과정은 어떻게 다른지 혹은 어떻게 또 일치하는지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1번부터 13번, 1번부터 3번까지 먼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지문이죠? 화법 지문이고요. 강연의 일부가 제시되어 있죠. 자, 강연이 나와 있으면은 우리 먼저 시험에서 물어보는 그 출제 요소들을 떠올리는 게 문제를 빠르게 푸는 데 도움이 되죠. 자, 한 명의 강연자가 여러 명의 청중들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지, 또 어떤 말하기 방식을 보이는지, 그리고 내용을 전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개를 하는지, 그런 전형적인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늘 출제가 되어 오던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가 나왔고요. 지문 살펴보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를 같이 푸는 학생들이 있죠. 대부분 그렇게 풀 텐데 선생님이랑은 지문 먼저 함께 살펴보고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좀 꼼꼼하게 따져보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거니까 여러분도 그에 맞춰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강연이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은 동그라미 보건소의 세모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한 건 다 알고 있지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는 우리 말하기, 화법에서 또 특징 중에 하나죠. 청중에게 질문을 한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죠. 자, 게다가 이렇게 가로를 하고 청중의 대답을 듣고, 자, 이것도 이번 문제에서는 묻진 않았지만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서 또 말을 하기 이어간다라는 건 적극적으로 청중과 뭘 하고 있다? 상호작용,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이렇게 문제 내용을 예측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식재료 조합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나요? 자, 찰떡궁합 식재료라는 강연 제목에서 짐작하셨을 텐데 유용한 식재료 조합에 대해서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강연을 할 내용, 그 주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료 1을 손으로 가리킨다. 자, 여러분. 우리 화법 지문 읽을 때 그냥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되고요. 아, 이런 게 또 출제 요소네 라는 걸 문제를 풀어 나가는 그 경험을 통해 쌓아 나가셔야 돼요. 아, 여기서는 뭘 물어보겠다? 그렇죠. 자, 지금 손으로 가리킨다. 이거 뭐죠? 손짓이죠.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강연의 강연자는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해서 강연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비언어적 표현 드러나 있고요. 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섭취하면 좋은 식재료 조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그 다음에 육류와 마늘을 같이 먹으면, 그리고 자, 여러분 다음 내용 좀 더 살펴볼게요. 그리고 육류와 표고버섯을 함께 먹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쭉 내려가서 우유와 딸기를 같이 먹으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된장과 부추를 함께 먹으면.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죠. 정말 식재료 조합 궁금한데? 이런 식으로 시험 시간에 이 내용을 감상하면서 읽을 시간이 없죠. 목적이 시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읽어 나가려면 정보의 배열 방식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쵸? 궁합이 좋은 식재료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체크하면서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조합이 좋은 찰떡 궁합을 보이는 식재료 조합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특징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건요. 먼저 육류와 마늘이었죠. 자, 이걸 같이 먹으면요. 육류에 풍부한 비타민 B1의 흡수를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도와준다라고 해서 그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육류와 표고버섯 마찬가지로 어떤 성분들이 도움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유와 딸기 또한 이 칼슘이라는 성분을 통해서 둘이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된다 내용을 전개하고 있고요. 된장과 부추 역시 나트륨이 체내에 쌓이지 않도록 해준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단 넘어갈게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건강 상태에 따라 식이요법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욱 유용합니다. 자, 자료 2의 상단을 가리키며 자, 역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손짓, 비언어적 표현 활용하고 있는 거죠. 위쪽은 영양소 흡수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 조합입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옆에 그림 자료가 나와 있으면 곁눈질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 2라는 게 2번 문제에 이걸 말하는구나 라고 확인하면서 푸는 게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지금 자료 2는요. 첫 번째 위쪽에 있는 게 영양소 흡수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 조합입니다 라고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타민 B1의 결핍으로 쉽게 피로를 느끼는 분들은 육류와 마늘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 골감소증 겪는 어르신께서는 우유와 딸기를 함께 드실 것을 권해보세요. 자, 이렇게 어떤 신체적인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는 게 좋다라면서 각각의 사례에 따라서 식재료들을 소개하고 있죠. 자료 2의 하단을 가리키며 자, 이제 여러분 자료 2의 하단을 살짝 눈으로 보시면 또 식재료 조합이 나와 있죠. 아래쪽은 특정 성분이 체내에 쌓이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식재료 조합이다. 자, 동맥 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 하는 분이라면 육류를 먹을 때 표고버섯과 함께 드세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로 저염식을 해야 하는 분이라면 역시 저염식을 해야 하는 분이라면 된장처럼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재료는 부추와 같이 드실 것을 권합니다. 역시 내용 전개 방식을 보니까 모한 분이라면 뭐를 드시고 모한 분이라면 뭐를 드세요. 이렇게 어떤 사례에 맞춰서 식재료를 소개하고 있죠. 자, 지금 내용 전개 방식을 보니까 같은 유형, 비슷한 유형의 문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여러분은 빠르게 체크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함께 먹으면 유용한 식재료 조합에 대해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또 합법 문제에서는 이런 부분 꼭 체크하셔야 돼요. 청중의 질문을 듣고 청중이 질문을 했네요. 그리고 그 질문을 듣고 나서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역시 청중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고 있다?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식재료 조합도 있습니다. 자, 이걸 청중이 질문했겠죠? 청중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또 추가로 해주고 있네요. 보통은 칼슘 섭취를 위해 멸치를 많이 먹는데 시금치에 풍부한 어떤 성분이 칼슘과 결합하여 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가급적 멸치와 시금치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자, 이렇게 만약 함께 먹어야 한다면 시금치를 데쳐서 옥살산을 일부 제거하고 드세요까지 마지막 정보까지 또 제공하면서 강연이 끝나고 있죠. 네, 좋습니다. 그럼 문제 볼게요. 1번, 위 강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식이요법이 필요한 질환을 언급하며 그쵸? 골감소증을 겪는 사람이라면, 동맥 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을 겪는 사람이라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을 겪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그 질환을 언급하며 식재료 조합을 권유하고 있고요. 영양소 개념을 정의하고
다양한 식재료 조합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자, 영양소의 개념을 정의했나? 칼슘의 개념을 정의했나? 뭐 비타민 B1의 개념을 정의했을까요? 그런 부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에는 칼슘이 풍부하다라고 했지 칼슘이란 이런 뜻이다. 이런 걸 정의하진 않았네요. 그리고요, 자 3번. 식재료 성분을 언급하며 자 그쵸 식재료에 풍부한 그 성분들 칼슘이 풍부하다와 같은 유용한 식재료 조합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4번 청중의 질문을 듣고 그쵸 이렇게 문제에 나오죠.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식재료 조합을 소개하고 있는 거 맞죠? 자 다음 5번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네, 꼭 나옵니다. 문제에. 식재료 조합의 여러 가지 사례를 안내하고 있는 거 맞네요. 자,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네,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위 강연에 반영된 자료 활용 계획 중 일부이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자료가 이런 식으로 제시되어 있죠. 우리 지문 읽을 때 여러분 이 자료 확인하면서 읽으세요. 그림 자료는요 보통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문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지금 자료 1에서는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함께 섭취하면 좋은 각각의 식재료 조합을 순차적으로 제시했어요. 그렇죠. 육류 마늘 소개하고 육류 표고버섯 소개하고 우유 딸기 소개하고 된장 부추 소개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소개했고요. 자료 2에서는 뭐 했죠? 그래요, 여러분. 산문단에 나온 내용이 있죠? 건강 상태에 따라서 식이요법이 필요한 분들에게 어떻게 어떤 조합을 권하는지. 그래서 위쪽에 있는 거는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합, 영양소 흡수.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식재료 조합은요. 특정 성분이 체내에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조합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정답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몇 번인가요? 5번이죠. 함께 섭취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의 유사함을 기준으로 자, 이 유사함이라는 거 영양소 흡수에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특정 성분이 체내에 쌓이지 않게 도움을 주는지에 따라서 식재료를 또 분류해서 제시한 거죠. 정답 5번이고요. 나머지는 쉽게 여러분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3번이에요. 다음은 강연을 들은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다. 자, 이제 듣기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학생의 듣기 활동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볼게요. 듣기 전 강연 제목을 보니 궁합이 좋은 식재료 조합을 소개하겠군.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네, 제목만 보고 예측하고 있는 활동이에요. 어떤 내용을 강연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고요. 1번. A에서는 강연 제목을 보고 강연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맞죠? 자, 다음. 예전에 식재료 조합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어. 자, 이거 누구의 경험이다? 그렇죠. 청중.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강의 내용과 어떻게 이게 또 연결될까 하고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있는 거죠. 자, 2번. 강연 제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 떠올리고 있는 거 맞고요. 자, 3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 조합들을 알게 되어 유익했어. 자, 이거는 강연을 듣고 나서 그것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 맞죠? 자, 다음 4번. 뒤에서는 강연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네요. 자, 팽이버섯도 표고버섯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면서 자, 팽이버섯은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니까 이것도 맞고요. 자, 다음 5번.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은 다른 식재료를 더 찾아봐야겠어 라고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2에서는 강연과 관련된 추가 학습으로 알게 된 점을 제시하고 있다. 자, 여러분. 국어 영역 문제 풀 때 이런 단어 하나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이 독해를 한다면은 답을 찾을 때 훨씬 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알게 된. 자, 이건 알게 된 게 아니라 알게 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 적절하지 않은 내용 정답 몇 번? 5번.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번부터 3번 화법 문제에 해당하는 지문이었고요. 문제 3문제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4번부터 7번까지 문제에 해당하는 지문인데 너무 길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목적을 분명히 하면 이 긴 내용 여러분 빠르게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 캐치해서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자, 여기 제시된 가는요, 기사문이 나와 있고요. 나는요, 토론의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구성을 보니까 4번은요, 가를 읽고서 푸는 문제였고요. 5번은요, 가 부분 중에서도 A를 읽고 푸는 문제였고요. 자, 6번은요, 가를 바탕으로 나에 대해, 그러니까 나를 읽고 풀어야 하는 문제였고요. 7번은요, A, B의 공통점이라고 해서 나를 읽고 풀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문제 풀 때 가 읽으면서 4번, 5번 해결하고 나 읽으면서 6번, 7번 이렇게 해결을 해야지. 여기 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문제 푸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가부터 한번 읽으면서 분석해 볼게요. 기사문인데요. 자, 학교 신문의 내일을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라고 해서 기사문의 제목이 나와 있네요. 전교생 투표로 인터넷 신문으로 전환 여부 결정하기로 하면서 부제목도 나와 있고요. 자, A 이 부분 문제가 이 5번이랑 연결이 되죠. 지난 10월 24일 자,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학생의 회의실에서 장소가 나와 있고요. 신문 동아리 학생들은 자, 그 주체들이 나와 있네요. 우리 학교 신문을 인터넷 신문으로 전환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토론을 진행했다. 자, 무엇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지 그 내용 주제가 나와 있고요.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서 2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치열한 토론을 이어갔지만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라면서 A 부분이 바로 기사문 중에서 그 앞에서 전체 내용을 개괄하는, 즉 요약해주는 부분이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시간, 장소, 주체, 내용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 아랫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이 토론은 우리 학교의 인터넷 신문 발간을 위한 플랫폼을 후원해 주겠다는 우리 지역 신문사의 제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 그럼 이 토론이 열리게 된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매월 말에 발행되는 종이신문은 인터넷 신문으로 대체되는데, 이에 대해서 신문 동아리 학생들은 인터넷 신문 발간을 지지하는 찬성 측과 종이신문 발간을 고수하는 반대 측의 입장으로 갈렸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토론이 열렸고 그에 대해서 동아리 학생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제시해주고 있죠. 자, 기억 이 부분. 기억은요, 몇 번이냐면요. 네, 6번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나 읽고서 푸는 문제였어요. 인터넷 신문이 기사의 신속한 전달이라는 언론 보도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쟁점에 대해 찬성 측에서는, 그리고 반대 측에서는, 자, 여러분 여기 읽을 때 내용에만 이렇게 빠져서 이걸 내가 지금 다 암기해야지, 이해해야지 보다는 내용 전개 방식을 좀 보면서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이 중요해요. 보니까 기억, 이와 같은 쟁점에 대해 찬성 측에서는 이렇고 반대 측에서는 이랬다. 자, 그리고요. 니은을 보면 어떠한 쟁점에 대해서 찬성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반대 측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디귿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찬성 측은 이렇고 반대 측은 이랬다. 자, 지금 어떤 쟁점을 총 3가지를 소개하고 그에 대해서 찬성 측의 입장과 반대 측의 입장을 각각 요약해서 토론에서 전개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자, 그럼 기사문 중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아, 지금 여기서는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구나 하고 여러분이 좀 더 빠르게 읽어 나가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사의 신속한 전달이라는 언론 보도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쟁점에 대해서 찬성 측에서는 당연히 신속한 정보 전달이 중요한 기능임을, 그리고 반대 측에서는 무분별한 기사 게재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이네요. 인터넷의 다양한 시청각 요소들이 기사 내용 전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에서는 효과적인 기사 내용 전달이 가능하다. 반대 측에서는요, 학생들의 문자 언어 활용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라면서 반대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쟁점이네요. 인터넷 신문을 통해 언론 보도의 책임감을 배울 수 있다는 쟁점에 대해서 찬성 측에서는요, 이와 같은 댓글로 자신이 작성한 기사 영향력에 대해 깨닫게 됨을, 반대 측에서는요, 기사 게재 전에 자신의 기사가 공동체에 미칠 영향력을 고민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각각 주장한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해주고 있네요. 한편 신문 동아리 학생들은 인터넷 신문으로의 전환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자, 이런 부분, 뭐뭐 하고자, 이거 뭐예요? 목적이죠. 자, 그럼 여기서는 공개 토론이 열리게 된 목적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공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요. 따라서 이와 같은 논제로 공개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찬반 양측은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자료 수집을 통해 논거를 보강하여 공개 토론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참여하기로 한 거죠. 자, 공개 토론 이후 전교생 투표를 해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 자, 이 결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에 대한 결정이다? 그쵸. 인터넷 신문으로 전환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죠. 근데 문제에서는 꼭 이게 공개 토론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다 라면서 무엇을 결정하는지 그 무엇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짝 바꿔서 또 오답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내용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다음은 공개 토론이라는 화법의 한 유형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나고요. 이 내용도 마저 읽고서 우리 6번, 7번 관련된 문제죠. 그 문제 풀어볼게요. 사회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사회자의 발언. 학교 신문을 종이 신문에서 인터넷 신문으로 대체해야 한다라는 논제 말하고 있죠. 여러분 논제 나오면 잘 체크해 두세요. 자, 논제와 관련된 문제가 좀 자주 나오니까. 자,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토론에서 논의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자, 그럼 이 쟁점들 우리 가에서, 즉 기사문에서 쟁점 3가지 확인했죠. 자, 그 내용이 또 여기서 반복될 거예요.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자유롭게 토론이 이제 이어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찬성 1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찬성 1의 발언이에요. 저는 인터넷 신문이 기사의 신속한 전달이라는 언론 보도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쟁점. 자, 이거 우리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기역과 관련된 쟁점이었죠.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겠죠. 지난 토론 이후 저희 반 학생들을 인터뷰한 결과, 자, 지금 뭐 한 거예요? 직접 인터뷰를 수행한 거죠. 자, 이 쟁점에 대해서 어떤 논거로 삼기 위해서 자기 반 학생들을 인터뷰했는데 신속한 정보 전달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요구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들 중에 몇몇은 종이신문이 한 달에 한 번 발간되기 때문에 학교 여러 사안들을 빨리 알기 어렵다는 불만도 있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 A는요. 소수의 의견이 전체 의견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면서 그 위에 있었던 찬성 1의 이야기 중에 자기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를 논거로 삼는 거에 대해서 그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소수의 의견일 뿐이다. 그 소수의 의견이 전체 의견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 반대 의견이죠. 자, A와 관련된 문제 여러분 7번이니까 살짝 확인하시고요. 지난 토론 이후 저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자, 역시 뭔가 구체적인 논거로 삼기 위해서 설문조사 내용 소개하고 있죠. 인터넷 신문을 반대하는 비율이 55%나 되었고
반대하는 그 이유 중 52%로 가장 큰 비중 차지한 것이 바로 무분별한 기사 게재가 우려된다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보 전달의 신속성만을 중시하는 건 잘못된 주장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설문 결과에는 이미 인터넷 매체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기사들을 접한 경험이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찬성 2의 B죠. 설문조사의 결과가 언론사의 인터넷 신문 기사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이 반영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그 바로 위에 있었던 반대 1의 마지막 멘트 있었죠. 이미 인터넷 매체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기사들을 접한 경험이 반영된 거라고 본다. 내가 설문조사를 했던 이 결과가. 그거에 대해서 찬성 2는 그거 역시 지나친 비약이다. 라고 말하며 반대 1의 그 주장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론에서 저희는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시청각 요소를 활용한 시청각 요소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죠.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사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쟁점, 니은 확인하셔야 되죠. 매체 이론 전문가 마셜 맥루언. 자, 여러분 전문가 나오면 여기서 또 신경을 곤두세워서 이것도 선지에서 나오겠구나 하셔야 되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겠죠. 전문가의 말 인용. 미디어는 메시지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매체가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매체 자체가 지니는 영향력을 강조한 거다. 인터넷이라는 매체 영향력은 다양한 시청각 요소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이 확대된 매체 환경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자, 반대 2는요. 이에 대해서 다양한 시청각 요소를 활용한 정보 전달 방식이 확대된다고 해도 문자 언어 활용 능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래서 문자 언어 활용 능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라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다양한 시청각 요소를 활용하여 기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문자 언어 활용 능력의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자, 이게 또 6번 문제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자, 사회자. 지금까지 논의한 쟁점 외에 인터넷 신문을 통해 언론 보도의 책임감을 배울 수 있다. 자, 이 쟁점 디귿과 관련된 거고요. 찬성, 당연히 찬성하는 논거를 제시하겠죠. 자, 매체 문화와 관련된 강연에서 어디에서? 매체 문화와 관련된 강연에서 인터넷 댓글 문화와 언론 보도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어디에서 들었대요? 이와 같은 강연에서 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문, 화법, 문제를 풀 때 이 내용 자체, 이 의미에만 함몰되면 안 되고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지금 어떤 말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가지고 온 논거인데 그런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인터넷 신문으로 기사를 게재하면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독자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고 기자는 그 반응들을 보면서 자신의 기사가 그 미치는 영향력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책임감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반대는 또 반대 논거를 제시하겠죠. 언론 보도 책임감은 종이 신문을 통해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 인터넷 신문을 통해 독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미 작성한 기사에 대한 반응으로 책임감을 배우겠다는 것은 수동적이면서 무책임한 태도이다. 그래서 게이트키핑이라고 해서 신문 기사가 나오기 전에 검열하는 그 과정, 그걸 통해 이 숙고의 과정, 그게 언론 보도의 책임감을 내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반대 1의 내용이었어요. 자, 이와 관련된 문제는 6번 잠시 후에 풀기로 하고요. 우리 4번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 볼게요. 다음은 가를 쓰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메모입니다.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무엇일까요? 공개 토론을 진행하려는 목적, 그렇죠. 조금 전에 언급했죠. 이걸 통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의견, 다양한 의견을 제공하고자 한다.
있었고요. 자, 공개 토론이 진행될 일시 장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동아리 내에서 이 토론을 하게 된 배경, 그렇죠. 어떤 후원사가 이제 인터넷 신문으로 전환을 제안해서 그런 배경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쟁점에 대해서 쟁점, 기억, 니은, 디귿 있었고요. 찬성 측, 반대 측 주장 요약했습니다. 잘 보세요. 투표 결과에 따라 공개 토론을 한다는 정보를 공개 토론을 한다는 정보, 이 부분이 틀렸죠. 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전환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그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 5번이고요. 자, 5번 볼게요. 보기는 A의 초고입니다. 보기를 A와 같이 수정한 이유. 자, 보면 A는 보기와 달리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었죠. 날짜, 장소, 주체. 자, 그럼 우리가 선지 볼 때 여러분 지금 정답을 찾는 건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알려주고자 하는 거는 자, 2번 보세요. 기사문의 작성 원칙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 이게 정답인데 나 기사문 작성 원칙 외우고 있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당황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뒷부분 필요한 정보를 더 제시하고 있는 거는 보기와 A를 비교하는 걸 통해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죠. 자, 지금 정답은 2번이고요. 결코 출제자는 너희들이 기사문 작성 원칙을 알아? 이거 외우고 있어? 없어? 그걸 가지고서 정답을 고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지 않아요. 이렇게 독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답을 고를 수 있게 만듭니다. 네, 2번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5번에 2번이고요. 이제 6번. 가를 바탕으로 나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자, 바로 풀어볼게요. 1번. 나의 반대 1은 무분별한 기사 게재가 우려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그렇죠. 기억에 대한 찬성 측의 입장 반박하고 있고요. 2번. 나의 찬성 2는 매체 영향력을 강조하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 꼭 나온다고 했죠. 이런 거는. 자, 니은에 대한 찬성 측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거 맞고요. 3번. 나의 반대 2는 청소년들의 문자 언어 활용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는 신문기사 내용을 통해서 니은에 대한 찬성 측 입장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이에요. 나의 찬성일은 정보의 신속한 전달에 대한 요구가 부각되는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자, 여기서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지금 나에서 찬성 1은요.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디귿에 대한 찬성 측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었어요.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나의 반대 1은 기사 게재 전의 숙고 과정을 의미하는 언론 관련 전문 용어를 통해 게이트키핑이라는 그 용어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5번도 적절한 내용이고요. 이제 7번 풀어볼게요. A와 B의 공통점 무엇이었죠? 그렇죠. 앞서 이야기한 사람의 그 주장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정답 바로 1번인데요. 상대방이 제시한 자료 해석 내용, 그거 한계가 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공통적으로. 너 너무 소수 의견 같고 다수의 의견이라고 보는 거 아니야? 그리고 B에서는요.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아? 이렇게 하고 있죠. 정답 1번이고요. 자, 나머지 상대방 제기한 문제 보완할 수 있는 대안 제시 없고요. 상대방 제기한 문제 발생하게 된 원인 분석도 하지 않았고요. 상대방이 제시한 근거 출처가 사실과 다르다 이런 것도 언급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 주장의 실현 가능성 평가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문과 화법이 융합된 그런 지문 풀어봤고요. 마지막 8번부터 10번까지인데요. 굉장히 좀 편하게 여러분 문제 풀었을 것 같아요. 자, 1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를 쓴 학생이 작성한 초고 나와 있고요. 그럼 가부터 한번 볼게요. 작년에 시작한 건강지킴이 자율동아리 활동 시간에 틈틈이 운동을 한 덕분에 체력이 좋아졌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와 같은 글을 쓴 계기가 드러나 있는 거죠. 이게 계기가 되었대요. 자기의 체력이 좋아져서. 자, 그래서 학생들 체력 저하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너무 나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어떤 운동을 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을 서야 한다는데 마음이 모아졌다라는 거. 그렇죠? 이 나를 쓴 목적에 해당하는 거죠.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를 쓴 거다. 자, 그 실천의 첫 걸음으로 나는 동아리 대표로서 교장 선생님께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부분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무엇이다? 예상 독자다. 지금 교장 선생님께 쓰는 글이에요. 그럼 예상 독자는 교장 선생님이고요. 이와 관련된 건의 사항을 이야기하는 글을 쓰기로 했다. 교장 선생님은 학교 생활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글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그 예상 독자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내일 친구들을 만나서 건의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좀 더 의논해 봐야겠다. 그래서 건의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를 구체화할 건지 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자, 이제 초고인데요. 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감사 인사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학교 운동문화 조성을 좀 건의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의 체력 저하가 굉장히 심각하다. 게다가 우리 학교 학생들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학생들이 체육 수업 시간 제외하고는 학교 생활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학교 그 체력 단련실이 좀 너무 멀어서 이용하기 어렵다. 자, 따라서 교장 선생님께 학교 운동 문화 조성을 위해서 두 가지를 건의합니다. 자, 첫 번째, 방송을 통해서 자기 자리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그런 조회 시간을 운동 시간으로 좀 활용하게 해달라.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 자리에서 운동을 할 때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어떤 간단한 기구, 보조 기구를 구입해서 비치해 달라라는 건의가 드러나 있었죠. 자, 8번 문제 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나를 쓰게 된 계기 있었고요. 나를 쓰려는 목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상 독자의 특징 있었죠. 그리고 나를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의 목록 제시하지 않았네요. 정답 4번이고요. 5번, 글감을 구체화하는 방법. 그래서 친구들에게 그 건의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 좀 더 의논해 봐야겠다라고 했죠. 8번에 4번입니다. 정답. 자, 9번 문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9번 문제 풀 때 선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좀 그걸 따라가면서 문제를 풀면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기억은 가이를 활용하여 라고 했으니까 이제 가이를 읽고 기억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 선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2번 풀 때 가이를 활용하여 라고 했으니까 가이를 읽고 이 선지를 해결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선지를 따라가면은 여기 있는 통계 자료와 전문가 인터뷰까지를 다 읽고 선지를 또 다시 읽을 때 다시 한번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럼 1번 선지부터 볼게요. 가이를 활용해서 문제 심각성을 드러내려면 우리 시 청소년들의 체력 등급 중에 1, 2등급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4, 5등급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 추가해야겠군.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때요? 연도별 비율이 점점 여기 100% 있을 때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 아래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기준표를 통해서 1, 2등급은 줄어들고 4, 5등급 늘어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2번 자료 나온 김에 같이 볼게요. 우리 학교 학생의 체력 등급 한눈으로 봐도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1번, 2번 선지 판단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1번은 맞고요. 자, 2번. 우리 학교 학생들의 그 상황 활용해서 문제를 세부적으로 제시하려면 근력, 유연성 면에서 모두 학생들의 체력 등급 중 1, 2등급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 추가하는 거 적절하죠. 그리고요, 3번. 나를 활용하여 문제 원인 분석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려면 거리가 멀어서 체력 단련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 가장 높았죠. 네, 52%나 되고요. 3번도 맞네요. 4번. 나와 다를 활용해서 건의 내용의 설득력을 더하려면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는 거 몇 퍼센트죠? 45%이고요. 그리고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운동을 배워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아, 강도 높은 운동?
이런 내용은 아니었죠. 분명 그래서 강도 높은 운동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위험하니까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좀 효율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5번. 미음에서 가, 이와 다를 활용해서 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면은 뭐 어떤 거요? 그렇죠. 이렇게 효과적인 밸런스 매트 같은 간단한 운동 보조 기구를 좀 구입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 내용 추가하는 거 적절하죠? 네, 9번에 정답 4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조건에 따라서 A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하는 건데요. 자, 조건이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기대 효과,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에 생기는 기대 효과이고요.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한 비유법을 활용하래요. 여러분은 빨리 풀려면은 이 한 가지만 가지고서 먼저 해당하지 않는 거를 소거해 나가는 게 좀 빨라요. 네, 선생님이 이제 한 문제 한 선지씩 좀 꼼꼼하게 볼게요. 1번, 학생들에게 꾸준한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운동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대 효과도 없고요. 비유법도 없어요. 1번 적절하지 않고요. 자, 2번. 학교 운동 문화가 조성되어 학생들의 체력이 증진된다면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기대 효과죠. 그렇지만 비유법이 없습니다. 적절하지 않고요. 3번. 학교는 학생이라는 나무가 모인 숲과 같은 공간이다. 이게 바로 비유죠. 숲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결정을 해주시기 희망합니다. 뭐가 없어요? 기대 효과가 없어요. 4번. 제 건의가 받아들여져 학교 운동 문화가 조성된다면 학생들의 체력이 증진될 것이다. 이게 뭐죠? 기대 효과. 시들어가는 꽃처럼 이게 뭐죠? 비유법. 그래서 정답 4번이죠. 네, 둘 다 갖추고 있고요. 자, 5번. 교장 선생님께서 건의를 받아들여 주신다면 학교에 운동하는 문화가 조성될 것입니다. 네, 기대 효과는 드러나 있네요. 하지만 비유법이 쓰여 있지 않아요.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화법 작문 문제 풀어봤고요. 바로 문법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1번 문제인데요. 음운 변동과 관련된 전형적인 문제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보기 2 해서 사례가 굳히다, 훑히다, 꽃잎을, 솜잎을 이 네 가지 단어 사례가 좀 재미있게 제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문제의 그 유형을 좀 파악하는데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 갑자기 이 십자가가 뭐 나온 거야? 자, 보니까 이 단어들의 발음이 여기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모두 공통적으로 이 가운데 음절이 치로 발음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요. 여기는 꽃잎을, 솜잎을 공통적으로 가운데 음절이 니로 발음이 되는 모습을 보여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따져볼게요. 굳히다, 굳히다. 네,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무엇이 되죠? 티읕이 되는 거센 소리 대기. 자, 거센 소리 대기는 무엇이죠?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중에서 축약이고요. 그리고 자, 티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모음을 만났을 때 우리 국외음화 되는 거. 국외음화. 국외음화는 티읕이 여기선 치읕으로 혹은 디귿이 지읒으로 이렇게 교체가 되는 현상이었죠. 그래서 교체에 해당합니다. 자, 훑히다 볼게요. 리을 티읕이라는 이 겹받침이 있는데요. 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티읕이 연음되는데 자, 티읕이랑 이 모음 만났네요. 무엇이요? 국외음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치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국외음화 교체였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이 두 단어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 현상 국외음화 교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볼게요. 꽃잎을, 솜잎을 나와 있는데요. 자, 둘 다 보이시죠? 둘 다 꽃 플러스 이슬, 솜 플러스 이불. 단어 사이에 경계가 있죠. 즉 합성어 혹은 파생어, 이건 둘 다 합성어인데요. 그리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있고요. 뒷말이 모음, 이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일어나는 현상, 니은 첨가죠. 자, 꽃잎을은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보이는데요. 꽃잎을에서 첨가된 니은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치읓이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무엇으로? 네, 요게
디귿으로 교체가 되었다가 디귿이 첨가된 니은 때문에 다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니은, 즉 비음화가 일어나 최종적으로 종성 발음은 꼰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음절은 첨가된 니은 때문에 여기 니은 드러난 거 보이시죠? 자, 솜니불은요, 솜니불 해서 니은 첨가만 일어난 단어예요. 자, 정리됐습니다. 니은에는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 현상, 니은 첨가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기역의 A에서 교체가. 맞죠? B에서 탈락 아니었죠. 자, 2번 볼게요. 니은은 C에서 첨가 일어났고요. D에서 축약 안 일어났죠? 자, 그 다음에 3번. 기역은 A와 B에서 공통적으로 축약 아니죠. 축약. 공통적으로 일어난 거는 교체였습니다. 자, 4번. 니은은 C와 D에서 공통적으로 교체가 아니라 첨가였죠. 마지막 5번. 니은은 C와 D에서 공통적으로 첨가가 일어났다. 네, 정답 5번이네요. 음운 문제, 음운 변동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이제 12번, 13번. 문법 개념이 지문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문법 문제 요즘 좀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문법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그걸 바탕으로 지문을 빠르게 읽어 나가야 합니다. 문장의 주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용어는 홀로 쓰이는 본용어과 홀로 쓰이지 않고 본용어 뒤에서 본용어의 특수한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용어로 나눌 수 있다. 자, 본용어, 보조용어 설명해주고 있고요. 자, 예를 들어 불이 간다 있을 때 꺼져가 본용어이고요. 그리고 간다가 진행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는 보조용어이네요. 네. 보조 용어는 다시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일반적으로 보조 용어의 품사는 앞에 오는 본용어의 품사에 따른다. 자, 예를 들어 보조 용어 안타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 문제 풀 때 여기에 체크를 해 나가면서 좀 눈으로 파악하기 쉽게 만들었거든요. 지문 읽을 때. 자, 안타는요. 앞에 오는 본용어의 품사를 따르는 거고요. 자, 그 본용어 품사가 동사이면 보조동사, 형용사이면 보조형용사로 쓰인다. 한편 보조용어의 품사가 보조용어의 의미에 따라서 구분되기도 하는데, 자, 예를 들어 보조용어 하다가 앞말의 행동이나 상태에 대한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질 경우 보조동사이다. 자, 어떤 의미? 앞말의 행동이나 상태에 대한 바람. 자, 또한 보조 용어인 보다가 어떤 일을 경험한다는 의미일 때는 보조 동사이고요. 그리고 그 행동이나 상태에 대한 걱정이라는 의미 나타낼 때는 보조 형용사다. 그래서 보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총 안타, 하다, 보다 각각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12번 있었고요. 잠시 후에 풀어볼게요. 본용어는 주로 본용어의 어간의 보조적 연결어미가 결합되어 보조용어과 연결이 된다. 자, 예를 들어 나는 일을 하고 나서 집에 갔다라는 문장은 본용어의 어간 하에, 자, 여기 이 부분이죠. 보조적 연결어미 고가, 자, 여기 고 결합된 하고가 보조용어 나서와 연결된 문장이다. 자, 그리고 본용어과 보조용어이 연결되는 경우를 살펴보면요. 보통 두 용어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의미 추가를 위해서 세 용어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유형 기역, 니은, 디귿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제가 13번 문제였죠? 자, 그럼 13번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2번 문제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A를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지문에서 이 문단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돼요. 어렵지 않았어요? 자, 먼저 안타가 나와 있어요. 그럼 안타는 지문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 오는 말의 품사를 보라고 했죠. 자, 쉽지는 않다. 자, 쉽다. 형용사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보조 형용사가 되겠죠. 자, 안타 여기 또 있죠? 무엇을 보라고? 앞말에 있는 품사 보라고. 자, 앞에 가지 않았다. 가다 동사죠. 그럼 이거는 보조 동사겠네요. 자, 이제
바가 나왔네요. 바. 선생님, 바가 뭐죠? 이러면 안 돼요. 바, 보아의 준말 바죠. 그럼 보다를 봐야 되는데요. 자, 나는 부모님께 야단 맞았을까 봐 얘기도 못 꺼냈다. 이거 어떤 의미예요? 그쵸. 걱정을 하는 그런 의미죠. 앞말이 그 의미하는 거에 대한 걱정. 따라서 이거는 네, 형용사, 보조 형용사이고요. 새로 일할 사람이 업무 처리에 항상 성실했으면 한다. 자, 하다 나와 있는데요. 어떤 일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있는 거 보조 동사였죠. 자, 이런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고서 그 일을 경험한다는 의미를 추가하고 있죠. 따라서 이거 보조 네, 동사. 자, 정답 몇 번인가요? 5번이죠. 이런 식으로 지문 내용만 잘 적용하면은 좀 쉽게 풀 수 있었고요. 자, 13번 문제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형태소 분석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여기도 네, 마찬가지였어요. 자, 보면서 용언의 어간과 어미 나뉘고 또 그 본용언인지 보조 용언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했는데 볼게요. A, 그는 순식간에 사과를 던져서 베어버렸다. 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과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훅 베어버린 거죠. 그쵸? 자, 그럼 던지다라는 거 본용언이고요. 그리고 베어 할 때 베다라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본용언이고요. 자, 버렸다. 이게 쓰레기통에 버리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 문장을 보니까 어떤 행동을 끝냈다라는 완료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고요. 이 버리다 보조 용언이에요. 자, B 볼게요. 그는 식당에서 고기를 먹어치우고 일어났다. 자, 먹다라는 용언 본용언이고요. 치우고, 자기가 먹은 걸 이렇게 치운 걸까요? 아니죠. 여기서 치우다는 쉽고 빠르게 해결을 해버렸다 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 용언이고요. 일어났다라는 건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본용언이네요. 자, C. 그에게 전화했을 때 그가 깨어있어 행복했다. 자, 깨다라는 거 본용언이고요. 있다라는 거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보조 용언이죠. 행복하다라는 거 본용언이고요. 자, D. 의자에 앉아있게 생겼다. 자, 앉다라는 거 본용언이죠. 자, 있다라는 건 상태를 의미하는 보조 용언이고요. 자, 생겼다가 이렇게 얼굴 생김새가 생기다라는 그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게 아니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생기다, 앞말의 용언의 의미를 보조해주는 보조 용언이에요. 자, 빵을 먹고 싶게 되었다 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는 먹다. 자, 본용언이고요. 싶다라는 거 어떤 바람을 의미하는 보조 용언이고요. 그리고 되다라는 건 보조 용언이죠. 자, 앞말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추가해주는 보조 용언. 선지 볼게요. 1번. A의 배어는 어간 배의 보조적 연결어미 어가 결합되어 버렸다와 연결된 형태이고요. 기억에 해당하는 거 맞죠? 자, 2번. B의 치우고는 어간 치우에 보조적 연결어미 고가 결합되어 일어났다와 연결된 형태이고요. 자, 그럼 치우에다가 보조적 연결어미 지금 고 결합된 건 맞는데 기억에 해당한다? 아니죠. 본용언, 보조용언, 본용언이기 때문에 이거는 니은에 해당합니다. 자, 정답 2번이네요. 자, 3번. 깨어는 어간 깨에 보조적 연결어미 어가 그쵸? 결합되어서 있어와 연결된 형태이고요. 니은에 해당하는 것 맞네요. 자, 4번. 앉아는 어간 안의 보조적 연결어미 아가 결합되어 it게와 연결된 형태이고요. 자, 이거 디귿에 해당하는 사례 맞죠? 자, 마지막 5번. 먹고는 어간 먹에다가 보조적 연결어미 고가 결합되어 십계와 연결된 형태이고요. 마찬가지로 본용언, 보조용언, 보조용언 디귿에 해당하는 그 사례 맞네요. 자, 정답 여러분 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 볼게요. 자, 14번 문제는요. 파생어, 그리고 접사의 의미, 그리고 품사까지 좀 한데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을 찾는 거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파생어의 의미를 선생님이 설명해 주고 있고요. 제시된 단어들의 접사가 결합된 파생어를 찾아 분석해 보자. 자, 1번. 더욱이 그는 더욱이 열심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사로 쓰는 단어이죠. 더욱의 어근에 접사 이가 결합된 파생어로 더욱과 품사가 다르겠군. 자, 여기서 틀렸죠. 자, 더욱 부사죠. 그런데 더욱이 이것도 역시 부사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 이렇게 바로 나오네요. 2번. 드넓다는 넓다의 어근에 접사 드. 자, 드는요, 뭔가 되게 심하게 이런 의미를 더해주는 접사이고요. 품사, 네, 변하지 않았네요. 형용사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자, 3번. 넓이는 넓다의 어근에 접사 이가 결합되었고요. 자, 넓다, 형용사인데요. 거기 이가 결합되면요. 네, 명사가 되죠. 넓이를 구해보아라 이런 식으로 품사 다르다 맞고요. 4번. 뒤덮다는 덮다 어근에 접사 뒤가 결합되어서 이렇게 온통, 마구 이런 의미를 더해주는 접사예요. 자, 품사는요, 네, 똑같이 형용사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덮개요. 덮다 어근에 접사 개가 결합되어서 파생어 되었고요. 품사는 달라지죠. 덮개라는 명사가 됩니다. 자, 정답 1번 확인할 수 있네요. 마지막 문제예요. 중세국어 문제인데요. 네, 여러분 이 문제 봤을 때 좀 당황했을 거예요. 선어말 어미,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이런 식으로 중세국어도 여러분은 아직까지 되게 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텐데 게다가 자주 좀 보아왔던 조사라든가 뭐 그런 모음조화 이런 문제를 묻는 것도 아니고 선어말 어미 오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정답을 결정하는 그 기준, 그 근거는 기초적인 개념에 있었거든요. 자, 볼게요.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중세 국어에서도 어말어미 앞에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어미가 있었다. 그 중에 하나인 오. 자, 오 옆에 양 옆에 이렇게 줄표가 있다는 건 이거 선어말 어미라는 거죠. 네, 오가 어말 어미, 그러니까 단어 끝에 오는 어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현대 국어에서 쓰는 얻다 할 때 이와 같은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오는 선어말어미라는 거예요. 자,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어미로 문장의 주어가 화자임을 표현하기 위해 쓰였는데 음성 모음 뒤에서는 우, 그리고 과거 시제 나타내는 더와 결합을 하면요, 다. 현재 시제 나타내는 나와 결합을 하면은 노로 나타났다. 자, 총 몇 가지? 지금 오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우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다로 나타날 수도 있고 노로 나타날 수 있네요. 자, 그거에 대한 각각 설명 나와 있었고요. 자, 그럼 실제 언어 자료를 통해서 선지 판단해 보면 돼요. 자, 기억에 대한 거 1번인데요. 자, 내 어저께 5가지의 꿈을 꾸니라고 해서 현대 국어를 읽어보니까 말하는 사람, 화자와 주어가 일치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꿈을 꾸으니 라고 해서 자, 꾸다, 우라는 음성 모음으로 끝나고 있어요. 어간이. 그럼 그쵸, 그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라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죠. 자, 1번 보면 우는 어간 꾸에 있는 음성 모음 때문에 나타난 형태이군. 맞죠? 자, 2번 볼게요. 니은의 노는 나와 오가 결합되어 나타난 형태이다. 자, 여기 보니까 니은에 노가 있고요. 자, 역시 현대국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읽어봤을 때 화자와 주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세로 28자랄 맹가노니 해서 맹가나 여기에다가 오가 결합되어서 이렇게 노의 형태로 나타났네요. 자, 3번 볼게요. 디귿의 다는요, 더가 어말어미와 결합하여 나타난 형태이다. 자, 디귿 볼게요. 롱담하다라 나와 있는데요. 자, 다 우리 위에 나온 보기에서 뭐라고 했죠? 더와 오가 결합했다. 자, 둘 다 지금 선어말 어미이죠. 자, 그럼 여기 봤을 때 더가 어말어미와 결합하여 나타난 형태이다. 자, 요게 그 보기의 설명, 이 위에 나온 설명만 봐도 정답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더는요, 이와 같이 선어말 어미 오와 결합해서 이게 이거와 결합해서 다의 형태로 나타난 거죠. 자,
3번 정답이고요. 4번. 니은과 디귿에는 모두 문장의 시제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어미가 사용되었다. 그쵸? 니은에서는요, 현재 시제, 디귿에서는 과거 시제. 자, 설명에 나와 있었고요. 5번.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주어가 화자임을 표현하기 위한 어미가 사용되었다. 그쵸? 모두 선어말 어미 5가 각각의 형태로 이렇게 나온 언어 자료였습니다. 네, 정답은요, 여러분. 네, 3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네요. 우리 문법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네, 여러분이 기초적인 개념, 어말 어미가 무엇인지, 선어말 어미가 무엇인지 이런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문법 문제를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자, 화법작문 문법까지 풀어봤습니다. 선생님이랑 2부에서 이제 독서 지문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공부 시작해 볼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